2030, 40 세대 분들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 배당 중에서 특히 코보드 콜링 월 배당 ETF는 상승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100% 참여는 못해요. 상승에 참여 못하는 거를 굳이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실 목적으로 코보드 콜링 월 배당 ETF는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506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있는 목돈을 가지고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보드 콜링 월 배당 ETF를 일부 편입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월드 시작합니다. 최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다리기보다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 환경이 달라지면서 지금 당장 들어오는 수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배당 ETF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상품 구조, 그리고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세금 이슈,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새 ETF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개념인데 월배당 ETF는 조금 여전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ETF랑 이 월배당 ETF 좀 어떻게 다른지 기본 개념부터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ETF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투자하는 대상의 가치가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오늘 2% 올랐다. 그러면 그 2%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일반 지수형 ETF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월배당 ETF는 쉽습니다. 같은데 거기서 매월 배당을 해주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쪽에 투자해주는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ETF에서 사주고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매월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그게 월배당 ETF예요. 자, 그럼 월배당 ETF가 있으면 연배당 ETF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배당이 뭐 연배당, 반기배당, 분기배당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월배당 ETF가 이런 개념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022년도 말 잔고가 1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말 잔고가 58조 원까지 폭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상품명에 배당이라고는 등장하지만 또 들어가면 뭐 분배금, 분배율 뭐 이렇게 해서 분배라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되게 혼용이 되고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면은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ETF를 사도 이제 우리한테 제가 월배당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명확히 얘기하면 그게 배당이 아니라 분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 열어가지고 월배당 지급됐어요라고 이렇게 알람이 와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는 분배금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펀드나 ETF에서 주는 건 분배금인데 그 좀 약간 어렵지 않나요? 그쵸. 분배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뭐 배당하고 분배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떤 정식 명칭이나 이런 건 분배라고 쓰지만 더 익숙한 투자자들한테 더 익숙한 개념은 배당이란 개념이라서 배당이란 말씀을 쓰신다 그러고 저희도 그냥 배당 ETF로 그냥 이렇게 배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 ETF도 이 상품 유형을 보면 뭐 최근에는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출시돼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유형이 또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좀 종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저는 크게 전통형 월배당 ETF하고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통형 월배당 ETF는 우리가 월배당 ETF를 사면은 그 배당을 줄 때 그 재원의 종류가 있어요. 주식형 월배당 ETF를 사면은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고요. 채권형 월배당 ETF를 사면은 채권에서 주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한테 월배당을 해주고요. 리츠형을 사면은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걸 우리한테 월배당을 해줘요. 요거를 저는 전통형 월배당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어요. 옵션 프리미엄 가지고 우리한테 월배당을 해주는 거를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은 이제 앞선 세 가지가 전통형 월배당 ETF고요. 옵션 프리미엄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해주는 게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 프리미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옵션도 어려운데 또 프리미엄도 어려워서 이 부분 좀 더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전통령 월배당 ETF가 제가 빵을 먹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커버드 콜령 같은 경우는 피자를 먹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피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피자가 빵도 먹고 치즈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는 기초 자산을 같이 삽니다. 주식이든 뭐 장기 채권이든 금이든 사요. 그 기초 자산을 살 권리를 팔아요. 그러니까 뭘 팔았으니까 뭘 받잖아요. 그게 프리미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저는 치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빵도 먹고 치즈도 먹는데 그러니까 기초 자산도 사고 거기에 옵션 전략을 더해서 우리한테 월 배당을 해주는 구조다. 그래서 치즈를 얹히기 때문에 월 배당이 막 연 15%, 20%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커버드콜 ETF라는 건 기초 자산은 뭐 주식이는 뭐 똑같다 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얹어서 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뭔가 많이 준다는 건 반대로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 한편 보면 이 커버드콜 ETF는 뭐 상승장에 참여가 제한된다거나 뭐 자칫하면 원금을 좀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커버드콜 ETF 상품을 투자한다면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특별히 봐야 될까요? 커버드 콜 ETF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빵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사요.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하방을 방어해주지 못해요. 옵션 프리미엄 갖고 약간 하방을 완충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 주식이나 장기채권, 금,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이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지면 ETF의 그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떨어질 수 있다. 그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상승에 온전히 참여 못한다. 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못하냐를 또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에서 주식을 10주를 100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한 달 있다가 100원에 살 권리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팔면서 프리미엄을 받겠죠. 프리미엄을 받은 게 우리한테 주는 커버드 콜 그 월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달 있다가 이 주식의 가격을 봤더니 한 뭐 105원이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옵션은 산 사람은 그 100원에 달라고 하겠죠. 100원에 달라고 해서 본인은 105원에 팔아야 이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지금 10주를 100원에 싹 넘긴 이 커버드 콜령 월배당 그 ETF 입장에서는 상승에 참여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죠. 프리미엄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락할 땐 같이 하락하고 상승은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점이 됐었어요. 이제 이게 1세대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의 특징이었고요. 설명을 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00원짜리 주식을 한 달 후에 100원에 판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옵션을 ATM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10주를 ATM 옵션으로 다 파는 그런 그 전략을 가져가는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승에 참여를 못하는 1세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2, 3세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 할 때 2세대나 3세대를 꼭 찾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세대나 3세대는 상승에 참여를 해줘요. 이제 많게는 뭐 90%, 95%까지 상승에 참여하면서 월배당도 해주는 너무 좋은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또 왜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또 궁금하잖아요. 지금 100원인데 한 달 후에 100원에 살 권리를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105원에 살 권리를 팔면은 이 ETF가 5원 상승 참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갖다 OTM 옵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TF 이름에 OTM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ETF 중에서 ETF 이름에 고정 이런 게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 고정은 옵션 매도 비중을 10%만 고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10주 갖고 있다고 했는데 10주의 콜옵션을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주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만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9주는 상승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요즘에 월배당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커버드 콜이어도 이제는 1세대, 2세대, 2세대에서도 이제 OTM이라고 붙은 거와 고정 붙은 거, 예, 또 요런 타겟 붙은 거. 타겟 예, 붙은 예, 것들, 요거를 포함한 이제 전반적인 월배당 ETF 상품들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결국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지표나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월배당 ETF가 이제 하려고 하시면 정말 많은 종목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배당 ETF 고르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정도 한번 체크하고 고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토탈 리턴이라는 거를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월배당 ETF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집중하는 거는 배당률만 집중하거든요. 이거 연 몇 프로 배당한대 그러면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에를 좀 들여다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배당 ETF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연 12% 배당해주는 ETF예요. 근데 연 12% 배당을 해주면 한 달에 10만 원 예, 배당해주겠죠. 그래서 내가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ETF가 한 달 만에 5%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걸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프라이스 리턴이 50만 원 하락한 거죠. 그럼 한 달 있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손익은 마이너스 4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률하고 프라이스 리턴을 같이 합쳐서 본 게 토탈 리턴이에요. 그래서 기초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배당을 받아도 전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월배당 ETF 들어갈 때는 매크로를 꼭 봐야 되고 예, 이 기초 자산이 주식인지 장기채인지 금인지 얘가 오를지 떨어질지 위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그때 단타로 맞히자는 건 아닌데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어라고 하는데 기초자산이 장기채인 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그림은 보고 월배당 ETF 선택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비슷비슷한 월배당 ETF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위험 대비 토탈 리턴이 좋냐? 예, 그런 기준점을 또 하나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월배당을 하는 이제 이유가 현금 흐름 대체용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월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는데 얘가 들쑥날쑥하면 우리 예상이 안 되잖아요. 사용할 이제 고정비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뭐 배당률이 일정한 ETF를 좀 찾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요. ETF를 보실 때 시가총액하고 거래량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제 샀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이제 높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잘 팔릴 수 있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작은 걸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이게 잘 안 팔리면서 괴리율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하고 거래량이 높은 ETF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면 좋은 게 총보수도 좀 보면 좋겠다. 이왕이면 총보수 저렴한 ETF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배당 ETF를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일 텐데 전통적으로 이런 분들이 또 눈여겨보던 게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제 임대 수익을 노린 그리고 아니면 뭐 일반 배당주들도 비슷한 어떤 상품일 텐데 배당주 투자 대비 이 월배당 ETF의 매력, 장점은 무엇이라고 좀 저희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예,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최소 2, 3억, 많게는 막 10억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상가를 이제 한 채만 사는데 이 상가 한 채가 예를 들어서 공실이 났다. 그러면은 공실 리스크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샀으면 대출 이자까지 엄청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분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월배당 ETF는 한 주만 사도 굉장히 여러 주식을 쪼개서 ETF 안에서 운용을 해줘요. 분산 투자가 되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만 하셔도 월배당이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가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실은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제 상가를 하나 산 게 있어요. 갖고 있다가 좀 이제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내놨는데 지금 이제 안 나가고 있고, 이제 세입자가 이제 6월에 만기됐다고 나가시겠다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들어오겠다는 아직. 사람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금 상가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이거 안 나가면 내가 뭘 거기서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가는 이렇게 또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또 단점이 있는데, ETF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워낙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주식처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팔고 내가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요, 이제 보통 수중에 몇 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몇 억을 가지고 내가 평균 수명이 100살인데 이걸 가지고 90살이나 100살까지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한 거죠. 돈이 한 뭐 10년, 20년 쓰면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세요. 이제 상가 투자에 이제 나섰다가 이제 뭐 공시 리스크라든지 이제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꼭 상가 투자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금융상품, 뭐 사모펀드, ELS 이런 데 투자해서 손해도 꽤 많이 보시고요. 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창업, 프랜차이즈 사기, 이런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배당 ETF는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사기 위험은 없잖아요. 물론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손해보는 위험은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서 이게 이러한 경제 환경 때문에 떨어졌구나를 이해하시면 그거는 사기는 아닌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배당 ETF는 사기는 안 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좀 은퇴하신 혹은 은퇴를 앞둔 좀 중장년층 분들한테 월배당 ETF 투자가 제일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연령별로는 좀 이 월배당 ETF 투자를 좀 권하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좀 연령별로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 2030, 40 세대 분들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 배당 중에서 특히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는 상승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100% 참여는 못해요. 100%는 못 받고 최대 95%, 뭐 90%는 보기는 했는데 이제 상승에 참여 못하는 거를 굳이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실 목적으로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는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 다니실 때는 앞으로 투자할 기간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장이 가능한 거 위주로 뭐 나스닥, 뭐 기술주 뭐 이런 쪽으로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506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있는 목돈을 가지고 이제 매월 현금 흐름이 나오면 좋잖아요. 생활비가 이제 필요한 세대니까. 그런 분들은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를 일부 편입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이제 날 수익을 이제 매월 이렇게 끊어서 뭐 월에 1%, 뭐 1.5%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TF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이 배당금이 높은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입하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로지 성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완전 성장으로 모두 하시라는 아니고 이제 투자자마다 또 투자 성향이 다 다르세요. 젊으신 분들도 공격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나는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너무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형 쪽으로 가시는 거, 뭐 S&P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만 남지 마시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어느 한쪽에서 무너져도 어느 한쪽에서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로 담으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머니부테크 김정란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멤버십 회원님 분들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공해 드리는 포트폴리오는 기반은 제가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요.
1987년도에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포트폴리오인데 4가지 자산에 25%씩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이제 주식, 장기채, 금, 현금 이렇게 이제 25%씩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이제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보면서 이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미국이 어쨌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고도 있죠. 그럴 때는 주식이 계속 갈 수 있고 또 지금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에 저는 한 40에서 45%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금도 제가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도 한 15% 정도 담는데 장기 채권을 왜 담느냐, 성과가 썩 좋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모르는 뭔가 위기가 와서 갑자기 경제 지표가 확 안 좋아지거나 미국의 실업률이 확 오르거나 그럼 주식이 떨어질 거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장기채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장기채도 한 15% 정도 말씀드리고 또 현금도 일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드리고 있죠. 여기서 또 거시경제 환경이 또 바뀌고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조정을 해나가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방향이라 큰 비중을 조절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냐. 올릴 것 같을 때는 실은 굉장히 투자 시장에서 움츠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의 다 현금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릴 만한 그런 이제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 보고 금리 보고 봤을 때는 지금은 주식이 한 45%, 40%는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만약 뭐 투자자분들 중에 나는 이제 개별주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복잡해서 난 ETF로만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 비중대로 ETF 기초자산을 주식 40에서 45, 뭐 금 30, 뭐 장기채 15 이 정도 순으로 좀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투자하시라. 저는 이제 은행을 퇴사를 하고 제가 생활비가 이제 지금 당장 안 나오다 보니까 월배당 ETF에서 이제 일부 투자해서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 돈을 전부 월배당 ETF에 저는 하지는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섹터 투자도 하고 높은 고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 투자도 이제 가끔 해보고 그래요. 좋아 보이는 데는 이제 큰 돈도 가끔 놓다가 뺐다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월배당 ETF 투자를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제 뭐 2억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그 2억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비중대로 나누되 그 안에서도 또 전통령하고 커버드 콜용을 또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면 월배당 ETF 다 투자할 거야라고 했을 때 담는 종목이 한 뭐 7, 8가지 되겠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